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은 시간 이번에는 수원 특례시장에 도전장을 낸 김용남 경선 후보,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무거운 얘기긴 한데요. 출마 선언문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면서 출마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왜 출마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고 수원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지금도 수원에 살고 있는 수원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원은 인근 성남이나 용인, 화성 이런 시하고 비교당할 수 없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인접시에 비해서 아쉬운 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원이 정체되고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저희가 중앙정부는 민주당 정부 5년을 야당으로 지내면서 이제 다음 달 10일 날 취임하시는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다시 여당이 됩니다만 수원에서 국민의힘은 12년 내내 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번에는 꼭 수원시를 찾아와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수원시장 경선 후보 내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일 발표가 납니다. 지금 여론조사 막 돌아가고 있나요?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지 아마 거의 샘플 수집이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자신 있으십니까? 바로 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왔겠죠. 네, 표정에도 자신감이 좀 있으신데요. 수원 토박이를 가장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수원을 잘한다. 그렇죠. 예. 사실은 물론 꼭 수원에서 태어난 사람만 수원시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수원에서 그래도 오래 살면서 수원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만큼 애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건 없건 수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올바른 시정을 펼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원 사람으로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수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사실은 홍종기 후보도 잠깐 왔다 가셨는데 네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원 토박이들 그동안 수원시장을 쭉 해왔는데 그동안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실 거요. 수원 사신 지가 불과 2년 남짓 돼서 지금 얼마 전에 사퇴한 염태현 전 시장 그 이전에 수원에서 시장을 했던 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드려볼게요. 하루에 한 동씩 찾아가서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포동포동 간담회, 포동포동 캠프군요. 반응 어떻습니까? 반응은 아주 뜨거운데요. 요거는 캠프 이름을 지은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 행정동 기준으로 4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소위 노마드식 선거 캠프, 그러니까 캠프를 가운데 차려놓고 지역 주민들이 와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개 동씩 캠프를 차리는, 근데 딱 44개 동을 하루에 한 개씩 찾아가겠다고 해서 어떻게 캠프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44개 동이니까 영어로 하면 44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4를 넣어서 포동 해갖고 지었는데 외우기도 쉽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자기 동은 언제 올 거냐고 이렇게 먼저 좀 와달라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공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원의 가장 최대 현안은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이겠죠. 취임하시면 6개월 이내에 수원 공군비행장을 이제 화성시 화홍지구로 이전 매듭 짓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습니다. 사실은 공군비행장 이전은 수원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마다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화성의 화홍지구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말 그대로 예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예비자를 떼고 이전 후보지로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뭐 토지 수용 절차나 부지 확보 절차부터 해서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올해 안에 예비자를 떼고 그쪽에 단순히 군 비행장만 이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그 일부를 군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해서 화성에도 큰 발전을 드릴 수 있고, 수원은 또 워낙이 공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심하니까요. 예. 수원의 오랜 숙제도 풀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민관 국제공항 화홍지구에 만들면 화성시 쪽에서도 좋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상대 후보 쪽에서는 그래도 화성 시민의 마음을 좀 더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론하시더라고요. 그게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보면요, 수원 공군 비행장이 이제 이전해 가면 거기가 대략 190만 평 정도 됩니다. 금년 11월에 영역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 재산적 가치가 대충 20조 정도로 평가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 재산의 일부를 갖고 수원이 화성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 이상의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화성에 사시는 분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지역 발전이 오히려 빨리 되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화성시와의 협력도 이끌어내고,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중재 내지는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상대 후보에 대한 비슷한 질문도 제가 드렸는데요. 좋은 대학 수원에는 있는데 좋은 일자리는 좀 없는 것 같다. 일자리 만드는 거 문제,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안 갖고 계십니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역시 군공항이 이전에 가면 거기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190만 평을 포함해서 비행장 부지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 고도 제한이나 개발 제한에 걸렸던 지역들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은 수백만 평의 땅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 공군 비행장이 이전에 갈 때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북동에 오래전에 사이언스 파크로 개발하겠다고 수원시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가 전혀 되지 않아서 지금 수년째 답보 상태인 땅이 약 35만 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네. 여기를 R&D 센터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명 지명이 됐습니다만 아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무난하게 임명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저하고 사법연수원도 같이 다녔고 검사 생활도 같이 했고 이번에 대선 캠프에서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의 협조를 얻어서 그 이북동의 그린벨트 해제도 빨리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북수원 쪽에 그린벨트가 많이 묶여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린벨트를 당장 허물어서 뭐 거기다 공장을 짓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린벨트지만 전혀 그린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가보면 뭐 나무도 없고 있고.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북수원 쪽에 약 50만 평방미터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군 비행장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지역을 활용해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 뭐 R&D 센터라든지 특히 바이오 금융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어떤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은데 광교 테크노밸리 등을 확대해서 판교보다 더 나은 광교를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 광교 테크노밸리는 사실은 이게 딱 입지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정해져 더 있죠. 확장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경기도 산하단체가 많이 입주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에 이걸 다 흩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타 지역으로 경기도의 뭐 북도나 이런 데로 많이 옮겨 가고 있고 이미 옮긴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러기 예. 위해서 수원산업진흥원을 새로 좀 창설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고 소위 얘기하는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도시로서의 수원을 만들고자 하고요. 지금 수원하고 성남하고 1인당 GRDP 뭐 지역 내 생산을 소득, 예. 그렇죠. 예. 그걸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성남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예요. 예. 거기에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보니까 물론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계획이 잡혀서 추진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획이 잡히고 추진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성남과 수원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됐는데 뭐 수원이라고 못할 게 없죠. 그래서 광교 테크노밸리에 그만큼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할 겁니다. 네. 수원 특례시로 이제 승격이 되긴 했는데요. 이름뿐인 특례시다 이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권한 확보해야 되는지. 그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2만 2천여 명 정도 늘어난 변화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거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을 통해서 특례시로서 권한과 또 재정의 확대를 추진할 방향이고요. 저는 조금 중장기 과제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를 사면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예. 이게 도세거든요. 도로 들어갔다가 그 중에 일부가 수원시로 내려옵니다. 근데 수원이 이제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취등록세를 수원시가 바로 받아서 그 재원 100%를 다른 광역시처럼. 그렇죠. 예. 광역시처럼 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 역시 뭐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서 국회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 특례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 수원의 아들 김용남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잠깐 하는 동안에 추진력, 실천력만은 다른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박춘풍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원 4개 구 중에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팔달구에 경찰서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1년 만에 팔달경찰서 유치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시장에 출마하면서 수원 공군비행장 6개월 내에 이전 확정 그리고 첫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 원 지급 등의 공약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추진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수원 특례시장이 되겠습니다. 저 김용남 꼭 기억해 주시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 특례시장 경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